안녕하세요. 전직 개발자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사칙 연산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의 시언어의 연산자를 소개하고 다양한 예제를 통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산술 연산자에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모듈로 연산자가 있습니다. 코딩에서 곱하기는 별표 기호를 사용합니다. 모듈로 연산자는 퍼센트 기호를 사용하는데 연산자 왼쪽의 값을 오른쪽의 값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나눗셈 연산에서 정수 나누기 정수인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5 나누기 4라면 정수를 정수로 나누었으므로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1이 변수 a에 저장됩니다. x 모듈로 y는 x를 y로 나눈 나머지 값을 리턴합니다. 예를 들어 5 모듈로 3은 5를 3으로 나눈 나머지인 2가 됩니다. 모듈로 연산자는 정수형 자료형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플로우트나 더블 자료형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는 곱셈, 나눗셈, 모듈로 연산자가 덧셈, 뺄셈 연산자보다 높습니다. 산술 연산자를 사용하는 예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코드 블록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영어로 여러분 개성대로 지어주세요. 왼쪽의 매니지먼트 패널에서 프로젝트 이름 밑에 소시지 밑에 main.c 파일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변수 a의 초기값은 5로 b의 초기값은 2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산 결과를 저장할 정수 변수를 m, n, 5로 선언해주세요. 변수 m에는 a 나누기 b의 값을 저장할게요. 문장의 끝에 세미콜론을 잊지 마세요. 변수 n에는 a 모듈로 b 결과를 저장할게요. 변수 5에는 a 더하기 b 곱하기 2의 결과 값을 저장할게요. 변수 m, n, 5에 각각 어떤 값이 저장되었는지 출력해 보겠습니다. 프린트f 출력문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일단 그대로 따라서 코딩해주세요. 코딩이 끝났으니 컴파일하고 실행해서 확인해야겠지요? 프로그램 위쪽에 빌드 앤 런 아이콘을 클릭해도 되고 키보드의 F9 키를 눌러도 됩니다. 결과가 예상과 같이 나왔나요? 변수 m 값은 정수 나누기 정수이므로 소수점 이하는 없이 2가 저장되었습니다. 변수 n의 값은 5를 2로 나눈 나머지 값인 1이 저장되었습니다. 변수 5는 예상과 다른 값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수학에서도 곱하기와 더하기 연산이 같이 있는 경우 곱하기가 먼저 수행되듯이 코딩에서도 곱하기 연산을 먼저 한 후 더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9입니다. 기본적인 산술 연산자 이외에도 1 증가나 1 감소를 위한 증감 연산자가 있습니다. 코딩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주며 자주 사용하는 연산자이므로 잘 기억해 두세요. 증감 연산자는 변수 앞에 쓰거나 뒤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다름으로 잘 이해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n은 변수 앞에 연산자를 썼으므로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값을 증가시킵니다. 예제에서 n을 증가한 후 m에 대입하므로 m은 6이 저장됩니다. n++는 n을 사용한 후 값을 증가시킵니다. 예제에서 n++를 m에 대입하므로 n값인 5를 m에 대입한 후 n이 6으로 증가됩니다. 즉 n은 6이고 m은 5가 됩니다. 증감 연산자를 변수 이름 앞에 사용하느냐 뒤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므로 잘 이해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예제를 만들어서 증감 연산자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int a는 10, b는 10, 그리고 c 변수를 선언해줍니다. c는 플러스 a를 넣고 프린트 f문 함수로 a와 c 값을 출력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변수 c에 b++를 대입하고 프린트 f %d %d bc 이렇게 출력해 볼게요. 코딩이 끝났으면 F9를 눌러서 실행하세요. 증가 연산자가 변수의 앞에 있는 경우와 뒤에 있는 경우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세요. printf에서 백슬래시에는 다음 줄에 출력하기 위한 문자입니다. 백슬래시는 키보드에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엔터 키의 위쪽에 원기호로 된 키가 백슬래시 키입니다. 증가 연산자를 마이너스로 바꿔서 실행해 볼까요?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정수형 변수 a의 초기값을 10으로 초기화하여 선언합니다. printf %d 백슬래시 n a++ 다음 줄에는 그냥 a 값을 출력해 볼게요. F9를 눌러서 실행해 보세요. 첫 번째 줄에는 a 값이 증가되지 않은 10으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다음 줄에서는 1 증가되어서 11이 되었습니다. 관계 연산자는 두 피연산자를 비교하여 더 큰가, 크거나 같은가, 작은가, 작거나 같은가, 서로 같은가, 다른가의 비교 결과를 참 혹은 거짓으로 나타내는 연산자입니다. 이러한 관계 연산자는 조건을 비교하여 특정 명령문들의 실행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관계 연산자를 사용하는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수 변수 a는 5, b는 2로 초기화합니다. if 만약에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면 프린트 f로 a를 출력하고 아니라면 b를 출력하도록 해볼게요. F9를 눌러서 실행해보세요. 5가 출력되었습니다. 2가 출력되게 하려면 관계 연산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a와 b가 같다면 u로 바꿔서 실행해 볼게요. 관계 연산자는 어렵지 않지요? if문은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논리 연산자는 보통 관계식을 피연산자로 해서 여러 조건의 조합으로 참과 거짓을 판명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합격 기준을 평가한다고 할 때 출석률이 80%를 넘어야 하고 시험 점수가 70점 이상이라면 두 개의 조건이 모두 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혹은 둘 중에 하나의 조건만 만족하는 경우에 참으로 하고 싶은 경우도 있겠지요. 논리곱 연산자는 AND 연산자라고도 하는데요. 수식 1과 수식 2가 모두 참일 때 그 결과가 참이 됩니다. 논리합 연산자는 OR 연산자라고도 부르며 두 개의 수식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그 결과는 참이 됩니다. 논리 부정은 피연산자를 하나만 갖는데요. 수식이 참이면 거짓, 거짓이면 참이 됩니다. 논리 연산자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if 만약에 a가 0보다 크고 그리고 b가 10보다 작으면 참이다를 출력하고 아니면 거짓이다 라고 출력할게요.
컴파일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세미콜론이 빠졌군요. 다시 컴파일 F9를 누를게요. 참이다. 가 출력되었습니다. 조건을 바꿔볼게요. B가 10과 같으면 으로 수정하고 다시 F9 누르면 거짓이다 라고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AND 연산자를 O와 연산자로 바꿔서 컴파일 해볼게요. O와 기호는 엔터키 위에 있습니다. O와 연산자는 두 수식 중에 하나 이상 참이면 참이므로 참이다. 가 출력되었습니다. 이제 논리 부정 연산자도 사용해 볼게요. 논리 부정 연산자는 피연산자를 하나만 가지니까 괄호로 묶어줄게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직접 타이핑을 해서 코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손에 익숙해져야 하니까요. 조건 연산자는 if, else, 문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3개의 피연산자를 갖고 각 연산자는 수식입니다. 첫 번째 피연산자인 수식 1이 참이면 수식 1을 거짓일 때는 수식 3의 값을 갖게 됩니다. 예제는 A가 B보다 크면 A를 아니면 B를 max에 저장하도록 합니다. 조건 연산자를 사용하면 간단한 if, else 문의 경우 보다 더 간단하게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인티저 max A는 5, B는 10으로 초기화합니다. 조건식을 활용해서 변수 max에 A, B 값 중에서 더 큰 값을 저장할게요. 그리고 print f 함수로 max 값을 출력하겠습니다. F9 눌러서 실행해 볼게요. 코드를 좀 더 간단하게 수정해 볼게요. print f 함수의 max 변수 말고 조건식을 바로 넣어 볼게요. 코드가 훨씬 간단해졌네요. F9 눌러서 실행해보면 결과는 같습니다. 대입 연산자는 예제에서 많이 사용해봤었는데요. 주의할 것은 대입 연산자는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오른쪽 수식의 결과를 왼쪽 변수에 대입한다는 것입니다. 대입 연산자가 여러 개 같이 사용할 경우 오른쪽부터 차례대로 처리를 합니다. 즉, 변수 h에 0을 대입한 후 g에 h 값을 대입하고 f에 g를 대입하는 식으로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제를 통해 실습해 보겠습니다. 인티저 자료형 a는 0, b는 1, c는 2, b는 3으로 초기화합니다. a는 b는 c는 d는 5, printf로 a, b, c, d 값을 차례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F9로 실행해서 결과를 보면 모두 5가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합 대입 연산자는 변수의 값을 연산자 종류에 따라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래 예시에서 A의 7을 증가시킬 때 복합 대입 연산자를 활용해서 수식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A의 값을 5로 나눈 나머지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합 대입 연산자를 사용한 예제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인티저 A는 5, B는 7로 선언하고
A 곱하기는 4. B 모듈로 는 3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프린트 F 함수로 A와 B를 출력합니다. F9를 눌러서 실행해 볼까요? A는 20, B는 1로 잘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복합 대입 연산자의 오른쪽 피연산자에 조금 복잡한 수식을 넣어 보겠습니다. B 곱하기 2 더하기 5 이렇게 하면 A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F9를 눌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A 값은 95가 되었습니다. 대입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수식이 먼저 처리된 후에 마지막에 대입 연산자를 수행하게 됩니다. 예제에서는 오른쪽 수식에 곱하기와 더하기가 있는데요. 곱하기가 우선순위가 더 높으므로 7 곱하기 2는 14가 되고 5를 더해서 19가 됩니다. 19를 복합 대입 연산자를 수행하면 A의 19를 곱함으로 최종적으로 A 값은 95가 된 것입니다. 시언어의 자료형과 연산자를 알아보았는데요. 시언어는 서로 다른 자료형으로 연산을 하게 되면 자료형의 크기가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자동으로 형 변환이 됩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9 곱하기 1.5라는 수식이 있는데요. 9는 정수이고 1.5는 실수입니다. 이 경우 컴파러로는 9를 실수형으로 형 변환 후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대입 연산자에서 오른쪽 피연산자의 값이 대입할 변수의 자료형과 맞지 않을 경우 변수의 자료형에 맞게 형이 변환되어 저장됩니다. 5.1은 실수인데 정수형 변수에 저장하므로 소수점 이하는 버려지고 5가 저장됩니다. 세 번째는 프로그래머가 필요에 의해 임의로 형 변환을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캐스트 연산자입니다. 형태는 괄호 안에 변경하고 싶은 자료형을 적는 것입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1.5는 실수인데 정수형으로 바꾸기 위해 괄호 int를 앞에 적어줬습니다. 예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티저 a, b 플로트 c, d를 선언합니다. 정수 a에 2.7을 저장하고 정수 b는 3.5 더하기 4.7을 저장합니다. 정수 c는 5 나누기 2를 저장하고 정수 d는 5.0 나누기 2를 저장합니다. 프린트 f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변수 값을 출력하기 위해 %d를 주로 사용했었습니다. 여기서 d는 대심 아래 첫 글자로 정수를 의미합니다. 즉, 정수형 데이터를 출력할 때는 %d를 하고 플로트형 데이터를 출력할 때는 %f로 해줘야 합니다. F9를 눌러서 실행해 볼게요. A는 2가 되었습니다. B는 정수형 변수이지만 오른쪽 수식은 실수 더하기 실수입니다. 이런 경우 실수와 실수의 더하기 연산을 수행해서 8.2가 되고 8.2가 정수 변수에 저장되는 시점에 정수로 변환이 되어 8이 저장된 것입니다. 변수 C는 정수 나누기 정수이므로 소수점이 없어진 상태로 플로트 변수에 저장되므로 2가 됩니다. 변수 D는 5.0 실수 나누기 정수이므로 소수점을 유지한 채 플로트형 변수에 저장되어 2.5가 됩니다. 인티저 A를 선언하고 플로트 C는 3.4, D는 5.8로 초기화합니다. A는 인티저 캐스트 연산 C 더하기 인티저 캐스트 연산 D를 하고 프린트 F로 출력해 볼게요. 그리고 비교를 위해 캐스트 연산을 하지 않고 연산해서 출력해 보겠습니다. F9 눌러서 실행해서 보면 첫 번째 줄은 인티저로 캐스트 되어서 3 더하기 5의 연산이 되어 A는 8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연산자들을 알아보았는데요. C 언어에서는 이 밖에도 비트 연산자, 주소 연산자 등 다른 연산자들이 더 있습니다. 화면의 표는 각 연산자들의 우선순위를 정리한 것인데요. 아래로 갈수록 우선순위가 낮아집니다. 가장 아래에 대입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 위에 조건 연산자가 있고 논리 연산자가 있습니다. 비트 연산자는 비트 단위로 값을 수정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인데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연산자가 그 위에 있고 시프트 연산자가 있는데요. 시프트 연산자도 비트를 좌로 혹은 우로 이동시키는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산술 연산자가 있고 그 위에는 P 연산자가 하나인 단항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은 괄호와 배열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기억하고 코딩을 해야 오류를 범하지 않겠지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